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논술에 대한 부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논술 어떤 학생이 하면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방송은 바로 내신 등급별로 수시 전형을 쓸 때 어떠한 전형을 썼을 때 우리 아이가 유리한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스님이냐 뭐 학생들이 절에 갔다 왔냐 그런데 그런 옷 아니야. 니네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쇼 등급별 수시 전형 단 하나의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로 유리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학교에 따라서 등급별로,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신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솔직히 좀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은 첫 번째 버리셔야 됩니다.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대학교에서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두 번째, 4등급이나 3등급 아이들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노력의 심을 딴 데다가 썼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내신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특목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신이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라 그래갖고 얘는 대학을 못 가나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전형을 찾아내시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있는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진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더 중요합니다. 내신보다는 솔직히 수능, 모의고사를 더 잘 보는 게 대학교를 향상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하다라고 너무 떨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형들은 되게 많습니다. 또한 수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1등급과 2등급은 솔직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1등급, 2등급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어머님들,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은 엄청난 내신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 이유는 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이 솔직히 대학 가기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준비할 수 있어요. 1등급 애들은. 대신 2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좀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은 1등급과 2등급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면 2등급과 3등급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등급과 3등급은 논술 전형,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논술 전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신의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입학사정관, 우리가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은 차이가 있나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준비해 줄 수 있는 전형이 많습니다. 그건 1등급 때 해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특목고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는 솔직히 특목고를 선호합니다. 상위 학교일수록 특목고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는 솔직히 1등급 아이들 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보통 한 4등급까지 보는데 그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상위권 아이들일 거라는 어떠한 전제 조건 같은 거를 우리 입시하시는 분들이 까는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목고 중에 이제 좀 상위 특목고, 뭐 대원외고나 뭐 용인자서고 같은 곳에서 3등급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 보내면 상위권에서 놉니다. 걔네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때문이라도 대학교는 내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교일수록 내신에 대한 비중은 낮습니다. 대신 좀 중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내신의 반영률이 있어요. 실제 반영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준비를 할 때는 전과목에 대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상위권, 서울 안에 있는 뭐 중경예시나 이렇게 좀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서성한 뭐 스카이나 아니면 뭐 성서한, 중경외까지는 C까지는 솔직히 내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건대도 그렇지만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1등급과 2등급이 하늘과 땅이고 2등급과 3등급은 차이가 없는 이유를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등급의 세상을 한번 볼게요. 1등급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진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도 잘하면서 입학사정관인 자기 스펙도 진짜 잘 챙기는 아이들을 1등급이랍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숱한 생기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기부를 분석하고 또 저희 그 컨쇼에다가 입시 컨설팅 신청하실 때 저희가 솔직히 이제 컨설팅이 좀 유료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장학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컨쇼에서 이벤트도 했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막 이러면은 그 중에 2명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뭐 수시 무료 컨설팅 신청권을 저희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한 아이는 지방이에요. 저 내려가야 돼요. 미쳐버릴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다 오려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생기부를 봤는데 솔직히 내신 등급의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좀 변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내신 높은 아이에게 수상과 이런 학교에서 수상력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를 좀 몰아주는 경향이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좀 학업이 안 되더라도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을 보고 막 이런 걸 좀 보려고 만든 게 입학사정관인데 솔직히 이제는 학교가 대학교가 어떠한 기준선을 짜놓고 그 기준선에 맞는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상위권 아이들을 챙겨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변질을 됐는데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지금부터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인지 보여드릴게요. 1등급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는. 그런데 솔직히 1등급 학생이 교과 우수자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양만 교과 우수자인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교과 우수자라고 해놓고서 뭘 집어넣은 학교들이 많냐면 비교과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겠다라는 거죠. 대학교에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각 지역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솔직히 대학교가 그 고등학교 시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와 서울에 있는 학교와 특목고를 내신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힘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 학교 시험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우리 자체 내로 뭐 할 거야? 평가할 거고 두 번째 웬만하면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중요하다는 게 최저를 맞춰야지 웬만한 수시 전형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마음을 여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입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 보니 모양만 교과 우수자인 대학교가 보통 상위권 대학교에 많고요. 교과 100으로만 또 뽑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건대나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 100으로 뽑는데 많이 뽑지도 않아요. 중앙대도 그렇고. 그리고 엄청 높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1.2등급에서 1.4등급 안에 들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또한 1.2에서 1.4등급 아이라면 연대, 고대, 서울대 미안해요. 제가 원래 서울대를 항상 늦게 말해갖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연대, 고대, 서울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스카이는 이 아이들 스카이 안 집어넣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자 전형에다가 그렇게 많이 집어넣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런 거죠. 지방에 있는 학교들 아이들이나 아니면 수능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수능이 좀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 스카이 가긴 좀 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지방에는요, 어머님, 지방이나 이렇게 광역단체 같은 학교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신 등급은 되게 높은데 수능 보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없을 것 같으시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극소수로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교과 우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 아이들은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교과 우수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전형입니다. 내신보다는 스펙 관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내신보다는 스펙 관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신이 좋은데. 내신이 좋기 때문에 스펙, 그러니까 일명 교내 스펙과 외부 스펙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학생기록부 보는 거는 저희가 방송 따로 찍었습니다. 학생기록부 분석 방송 1부, 2부 해갖고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도 1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생활기록부 같은 걸 봐도 상위권 아이들은 뭐 수상도 많고 봉사 시간도 많고 쌤 평가도 괜찮고 진로 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좀 이렇게 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성적이 뭐 꾸준히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1등급 이제 상위권 학교를 갈 아이들을 솔직히 스펙을 몰아줘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상이나 어떠한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시소성이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몰고 가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도와주겠죠. 당연히 뭐 면학반이 됐건 뭐 상위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것도 있을 테고. 자, 세 번째, 솔직히 저는 1등급 아이라면 논술보다는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스펙만 잘 만들어져 있다라면 논술보다는 대신 이게 이렇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내신은 좋은데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논술 준비해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1등급 같은 아이들은 뭐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습량이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인정은 하겠는데 이런 거죠.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준비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논술 준비로 인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습니다. 상위권 아이가, 왜 그러면 이게 또 수능이 단판 승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솔직히 모의고사에 더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예 수능을 만점 맞게. 그게 훨씬 전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우리 1등급 아이들은. 그렇다고 제가 논술을 아예 뭐 손을 놓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심을 내는 1등급 아이라면 저는 논술보다는 완전 모의고사에다 올인해갖고 서울대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보다는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논술보다는 학생부 전형이 스펙만 웬만큼 정리가 돼 있고 내신만 좀 받쳐준다라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되게 리스크 있는 말이겠지만, 솔직히 학생기록부 분석해서 자기소개서 쓰고 막 이런 거요, 학생이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솔직히 어머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컨설턴트 찾아가고 다 스토리텔링 짜고. 솔직히 저희 컨쇼 방송 보시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서 그걸 학생기록부 분석 방송 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방송을. 자, 가장 유리한 고지 점령자들입니다. 우리 1등급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고요. 학교생활 열심히 한 만큼 저는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우리 1등급 아이들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급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한 아이들이죠. 자, 그러면 1등급 학생의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급 아이들이 생기부를 보통 저희한테 가져왔을 때 보편적인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한 7명 그 정도 아이들은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오냐면요, 1등급 아이들, 정규라인 아이들은. 자, 수상력이 한 20개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봉사시간도 한 100시간 정도는 항상 넘겨오고요. 동아리 활동도 학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되게 많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좀 봉사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및 학교의 외부 활동, 학교에서 외부 활동하잖아요. 그런 게 이거랑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되게 많이 잘 챙겨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솔직히 상위 평가를 많이 써주세요. 되게 신경 써서 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글 써진 거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글자 제한 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글자 제한 수가 들어간다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양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학생들 보고 써오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보고 써오라 그러면 생기부가 아니죠. 학교에서 다 써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학교 애들한테 막 써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고 크게 문제 없으면 그대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것도 생기부 써주는 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상위평가가 있고요. 독서활동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나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가 워낙 많은 책을 읽고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관리했다라는 티가 납니다. 제가 보기엔. 아이가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게 스토리텔링 짜줬거나 아니면 입시 컨설턴트한테 스토리텔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거죠.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해서 우리 고3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보자꾸나. 어차피 학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스토리텔링 한번 잘 짜갖고 우리 좋은 데 한번 가볼까? 라고 컨설턴트가 손을 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등급 학생이 한 이 정도는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우리 아이가 뭐 3등급인데 4등급인데 한번 보세요. 생기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 꼼꼼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 되게 많아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다 보이는데 아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의 기준 정도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나온 아이들이 웬만한 상위권 대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 뭐 면접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가겠지만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소서 쓰기도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생기부 방송 보세요. 자, 그러면 2, 3등급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2, 3등급 아이들은 2등급, 3등급 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직히 2등급이랑 3등급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논술 전형을 보거나 우리 논술 방송 때도 해드리고 생기부 방송 때도 해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뭐 0.2점 이렇게 0.4점 커봤자 1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제 퍼센테이지 집어넣어도 뭐 4점 차, 3점 차 이렇게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논술을 잘하면 2등급, 3등급 뒤집는 게 1도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1등급에서 2등급 뒤집는 것도 1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겠지만 1등급 아이들은 뭔가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어요. 2등급이랑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대신 2등급이랑 3등급은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생기부 같은 거 봐도 도찐개찐 애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등급 애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시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등급, 3등급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우리 아이가 2등급이나 3등급이라면 어머님들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우리 학생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학생부 전형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통해 갖고 스펙 관리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외고 특목고아인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봉사 시간을 안 채웠더라고요. 봉사 시간이 3년 동안 60시간이 기본적으로 채워지는 건데 솔직히 대학교에서 봉사 시간 안 채운 거 이해 못 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출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실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을 배려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완전 마이너스 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한 40몇 시간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학교도 문제고 하여튼 학생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는 스펙 관리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머님.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보통 갖고 오는 스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학과와 관련된 부분에 잘 이렇게 짜집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겨 보셔야겠죠. 스토리텔링은 제가 언제 한번 학생기록부 하나 가지고 와갖고 좀 잘 돼 있는 학생기록부 갖고 와서 방송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건 약속하겠습니다. 그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 짜는지. 자, 그 다음 중하위권 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교과 우수자 말하는 겁니다. 교과 100%. 이거 가능한 대학교 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 깔았어요. 2등급 개초반이어야 돼요. 뭐 2.1, 2.2 이렇게 2등급 개초반 아이들이 교과 전형 100%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학교들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있습니다. 뭐 세종대나 상명대, 명지대 등 이런 학교들은 솔직히 교과 우수자에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2등급 개초반 아이들이 과연 이 학교에다 집어넣을까라는 게 제 의문인 거죠. 그 다음 수능 최저 관리 하셔야겠죠. 왜 그러냐면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제가 기억하기에 교과 우수자에 최저가 없었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하여튼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맞추셔야 돼요. 논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최저가 없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2, 3등급 아이가 가장 대학 가기 좋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위권 대학을 노릴 수 있는 건 논술로 가는 겁니다. 수시는. 정시는 당연히 수능인데 논술로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2, 3등급 아이들이 논술에 개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2등급이나 3등급이면 우리 아이가 만약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고3 때 어머님들 솔직히 1등급, 그러니까 내신 1등급 맞아오라고 막 쪼지 마세요. 못 맞아요, 어머님. 1등급 아이들이 그거 내주나요. 그러면 3등급 잘 지키자라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저는. 저는 솔직히 2등급, 3등급 아이들 고3 되면 그 얘기예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잖아, 어머님. 내신 잘 지키라고. 재수 안 할 거면 내신 잘 지키라고. 그냥 너 2등급이잖아. 2등급 잘 지켜내. 됐어. 그리고 뭐 해? 논술에 올인해.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수능 공부 시키면서.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 올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는 바로 뭐야요? 뭐냐면요. 논술입니다.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로 어디? 상위권 학교.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서울대도 서울대 논술이 없네요.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연대고대에 어머님 2, 3등급 애들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고대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서강대, 성균관 이런 데는 뭐 평균이 2등급 이렇게 나와요. 성균관대는 논술이 좀 쉬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로 수시를 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땐 논술입니다. 입학사정관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2, 3등급 아이들 우리 아이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학생부를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못하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컨설턴트한테 맡겨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선이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준선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4, 5등급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등급 참 애매모호한 아이들입니다. 4, 5등급 참. 자 4, 5등급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4, 5등급 아이들이 과연 입학사정관이 잘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학생부 전형이 진짜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통 4, 5등급 아이들은 수상 내역이 2개, 1개, 많아봐야 3개, 4개 막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4, 5등급인데 스펙이 진짜 학생기록부 이거 지금 특목 뺀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특목 빼고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특목 애들 댓글 달라. 만일 스펙이 관리가 돼 있다라면 중위권 대학교는 도전해봐야죠. 제가 말한 중위권 학교 그거 있잖아요. 중경외시 그 정도는 도전해봐야죠, 어머님. 4, 5등급인데 만일 스펙이 잘 관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짜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이는 학교 학업은 좀 떨어지지만 진짜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차근차근 잘 만드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나의 뭔가가 이제 학생기록부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성적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뭐 6등급이었는데 뭐 5등급 됐다가 뭐 3등급 4등급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성적도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되게 좋은 학생 기록부를 갖고 있다라면 뭐 중위권 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도전을 해봐야죠. 어차피 6개 집어넣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못 믿으시겠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기 거 알잖아, 그지? 학부모님도 한번 갖고 오라 그래서 보세요. 나이스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안 돼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4, 5등급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논술입니다. 깔끔합니다. 논술이 답이에요. 논술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최저 준비하셔야죠. 수능의 최저인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는 진짜 잘 체크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왜? 이게 정시에 올인한 아이와 논술에 수능을 받쳐가는 아이는 공부법이 좀 틀립니다. 정시에 올인한 아이들은 정시를 대학이 원하는 국, 영, 수, 사탐, 과탐 이 탐구를 다 잘해야 되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과목에서 3개 과목을 봅니다. 보통 연대 같은 경우는 3과목에 6등급입니다. 3과에 6등급이라면 이게 몇이 나와야 되냐면 둘둘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개 과에 4등급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2개 과에 5등급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탐구를 잘 본 거 하나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논술을 정했다라면 문제 유형 패턴을 정하셨다라면 최저도 가능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하게끔 짜셔야 되고요. 과목이 만일 2과목, 솔직히 4, 5등급 아이가 3과목, 6등급은 힘듭니다. 그랬을 때는 아예 2과목에 4나 2과목에 5에 올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쌤, 최저 없는 학교를 집어넣는 건 어때요? 그건 논술방송 보세요. 제가 다 말해놨습니다. 그 최저 없는 학교의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은 2개잖아요. 그러면 2개에다가 이제 거의 올인 형태로 가는 거죠.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그래야지 논술에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4, 5등급 아이가 논술을 준비한다고 최저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다 준비하면 진짜 리스크가 더 생긴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게끔 어느 한쪽으로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 리스크 되게 많이 갖고 가는 거. 그래도 합격 잘 시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6, 7등급 한번 봅시다. 6, 7등급. 6, 7등급 어떡할까요? 자, 6, 7등급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거의 학업을 손을 놓은 아이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기분 되게 나빠하시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알잖아요. 6, 7등급이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수학이 됐건 영어가 됐건 국어가 됐건 어떤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쫓아 올라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은 이제 급해졌는데 고3이라면. 고2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음이 편하죠.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 발등에 불 떨어져야지 움직이시거든요, 다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어머, 어떡해 하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데 6, 7등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 6, 7등급, 6등급이면 솔직히 적성도 못 본다고. 그런데 6, 7등급 이하 아이가 논술 전형 위에는 솔직히 수시가 답이 없습니다. 수시는 논술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만일 제 아들이 7등급이라면 저는 논술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수시 6번의 카드를 아깝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 6, 7등급이라면 그 6번의 카드를 챙길 바에 그 시간 진짜 많이 뺏겨요. 6, 7등급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수능이에요. 수능으로 대학 보내시는 겁니다.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능입니다. 절 믿으셔야 돼요, 이건. 이거 학부모님들한테 진짜 많이 설명하면 처음에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끄떡끄떡 거려도 막상 집에 가면 수시 논술 학원 보내기 시작하시는데요. 6, 7등급이 논술 학원에 가는 시기가 보통 3월이나 아니면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1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을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준비해갖고 답을 쓰는 요령을 배우고 했다고 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걷다가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도 병행해야 되냐면 수능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최저 때문에. 그러면 이 2과목을 올인해서 논술을 준비한다 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과목을 뭐 4나 5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한다라면 이런 거죠. 만일 얘 이거 떨어지잖아요. 근데 2과목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진짜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면 6, 7등급 아이들은 수능이 답인 거예요. 수능에 완전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6, 7등급이 저는 서울 안에 있는 학생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 가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 7등급은 원래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수원에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지역이고요. 경기도 지역이와 수원 같은 곳이겠죠. 그리고 또 많은 곳이 어디냐면 천안 지역입니다. 보통 천안까지가 학생들이 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통학권이에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천안까지가. 그런데 만일 서울에 사는 우리 학생이 수원이나 천안까지 가는데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요 수원이랑 경기도는 3, 4등급 아이들이 가고 천안은 5, 6등급 아이가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에 있는 3, 4등급 아이들은요 어머님 어차피 서울 안에 진입하기가 힘들다라면 요렇게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머님? 그냥 천안에 있는 뭐
단국대나 상명대나 이런 데 지원합니다. 그냥 뭐 호서대학교 이런 데 지원하기 때문에 호서대나 상명대나 단대 천안은 좀 뭐 상명대나 호서대보다 높지만 3, 4등급 등급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애들 이만큼 멀리 간다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교 멀리 가면은 뭐 성적이 내려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6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3, 4등급 아이들이 서울에다가도 집어넣고요. 천안에다가도 받쳐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면 그냥 어차피 서울 진입 못할 거 나 집 앞에 갈래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학교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 막 3등급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 7등급은 진짜 대학교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있다라면 그러면 저 더 멀리 가면 되지 않나요? 더 멀리는 그 지역 애들이 온다니까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6, 7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진짜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6, 7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거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건 수능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도권 대학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어머님 언어와 외국어와 수리와 탐구가 있다라면 보통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뭐 강남대나 한신대나 이런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어, 외국어, 수리 아니면 언어, 외국어, 탐구 이렇게 보는데 탐구는 또 한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수리를 버리고 요 한 과목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에다가 올인하고 완전히 올인시키는 겁니다. 1년 내내 내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제가 8등급짜리 대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능만 시켜갖고 이 수도권 안에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언어, 외국어, 탐구 딱 하나만 미친 듯이 1년 동안 막 강사들이랑 막 미친 듯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적 오르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가능합니다. 아예 그렇게 포커스를 이 세 과목에다 맞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할 시간에 나는 모의고사 공부할 것 같고요. 솔직히 수시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학생은 제가 만일 제 자녀라면 저는 수능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쇼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컨쇼 수시 합격 예측 프로그램 컨쇼 혁명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최초로 수시를 합격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의 기준을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솔직히 수시 같은 경우는 면접도 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심층적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대신 뭘 해드릴 수 있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여태까지 저희 컨쇼 방송을 하면서 수시 합격생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학교별 입시 분석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교부터 중위권, 하위권, 수도권에서 다 나눠서 그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로 점수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각 분야를 나눠서. 왜 그러냐면 제가 입학사정관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대학교 입시를 봤을 때 합격하는 아이들의 보편적 데이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대학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는 그 수상력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걔네들이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부여를 하는데 그것처럼 어떠한 기준선을 짭니다. 봉사활동 몇 시간이면 몇 점이고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걔네들 기준선이 없으면 다 읽어봐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저희 컨쇼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한번 짜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기준선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준선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저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입학사정관 생활기록부 갖고 우리가 수도권이나 지방을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의대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의 학과를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 또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거를 다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어머님들에게 저희가 이걸 제공해 드리는데 4월 달이 돼 한 4월 중순이나 초 아니면 중순인데 딱 들어오시면 이제 컨쇼혁명 해갖고 이제 있으면 클릭하시면 뭔가 막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뭐 봉사 시간, 수상 내역, 동아리 뭐 했고 막 이런 거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저희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스캔 뜨시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깔끔하게 찍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분석했을 때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원하는 대학, 무슨 대학교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까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객관적 데이터 점수로 알려드릴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나눴습니다. 뭐 상상, 상중, 중중, 중하, 하하 해갖고 단계별로 등급을 다 나눠갖고 점수를 했고요. 저희가 이 컨쇼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면서 지금 표본 집단이 있잖아요. 대학교 뭐 연대 붙은 아이나 뭐 서강대 붙은 아이, 성균관, 한양대 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더 재밌는 거는 하여튼 그런 아이들의 표본을 100명을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 데이터로 환산했을 때 90%가 합격생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 점수가. 대학교의 기준선을 세우는 거에서 데이터 점수가 거의 한 90%는 일치하고요. 어머님들이 저희가 그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기준선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컨쇼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 생기부, 솔직히 제가 컨설팅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 갖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그거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넣으셔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컨쇼혁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자, 우리 1등급부터 6, 7등급, 7등급 이하입니다. 9등급까지 다 한 건데요.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우리 아이들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생기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논술도 솔직히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저는 남이 한다라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옆집 철수가 논술한다고 우리 영희를 논술시키면 안 됩니다. 잘 분석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전형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전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형에 우리 아이가 잘 맞는 전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6, 7등급 아이들 대학 포기하지 마시고요. 뭔가 찾아보고 노력하면 어떤 길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있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활기록부 그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제가 짜는지 한 학생의 표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연대랑 경희대랑 중앙대를 집어넣었는데 경희대 중앙대가 되고 연대는 떨어진 친구인데 왜 떨어졌는지는 솔직히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면접날 2가지나 말을 못했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는데 2가지를 좀 버벅댔대요. 그리고 되게 약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연대 면접 보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안 될 것 같다고 선생님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런 바람에 이제 경희대나 이런 학교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아이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제가 짰는지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단하나의 비법 대입 컨설팅 분석 방송 컨쇼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안 할 거면 내신 잘 지키라고. 그냥 너 2등급이잖아. 2등급 잘 지켜내. 됐어. 그리고 뭐해? 논술에 올인해.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수능 공부 시키면서.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 올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는 바로 뭐야요? 뭐냐면요. 논술입니다.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로 어디? 상위권 학교.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서울대도 서울대는 논술이 없네요.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연대고대 어머님 2, 3등급 애들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고대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서강대, 성균관 이런 데는 뭐 평균이 2등급 이렇게 나와요. 성균관대는 논술이 좀 쉬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로 수시를 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땐 논술입니다. 입학사정관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2, 3등급 아이들 우리 아이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학생부를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못하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컨설턴트한테 맡겨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선이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준선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4, 5등급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등급 참 애매모호한 아이들입니다. 4, 5등급 참. 자 4, 5등급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4, 5등급 아이들이 과연 입학사정관이 잘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학생부 전형이 진짜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통 4, 5등급 아이들은 수상 내역이 2개, 1개, 많아봐야 3개, 4개 막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4, 5등급인데 스펙이 진짜 학생기록부 이거 지금 특목 뺀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특목 빼고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특목 애들 다 끌달라. 만일 스펙이 관리가 돼 있다라면 중위권 대학교는 도전해봐야죠. 제가 말한 중위권학교 그거 있잖아요. 중경위시 그 정도는 도전해봐야죠, 어머님. 4, 5등급인데 만일 스펙이 잘 관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짜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이는 학교 학업은 좀 떨어지지만 진짜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차근차근 잘 만드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나의 뭔가가 이제 학생기록부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성적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뭐 6등급이었는데 뭐 5등급 됐다가 뭐 3등급 4등급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성적도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되게 좋은 학생기록부를 갖고 있다라면 뭐 중위권 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도전을 해봐야죠. 어차피 6개 집어넣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못 믿으시겠으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8등급짜리 대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능만 시켜갖고 이 수도권 안에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언어, 외국어, 탐구 딱 하나만 미친듯이 1년 동안 막 강사들이랑 막 미친듯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적 오르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가능합니다. 아예 그렇게 포커스를 이 세 과목에다 맞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할 시간에 나는 모의고사 공부할 것 같고요. 솔직히 수시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학생은 제가 만일 제 자녀라면 저는 수능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쇼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컨쇼 수시 합격 예측 프로그램 컨쇼 혁명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최초로 수시를 합격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의 기준을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솔직히 수시 같은 경우는 면접도 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심층적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대신 뭘 해드릴 수 있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을 했었는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여태까지 저희 컨쇼 방송을 하면서 수시 합격생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학교별 입시 분석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상위권 학교부터 중위권, 하위권, 수도권에서 다 나눠서 그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로 점수를 부여를 해봤습니다. 각 분야를 나눠서. 왜 그러냐면 제가 입학사정관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대학교 입시를 봤을 때 합격하는 아이들의 보편적 데이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대학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는
그 수상력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걔네들이 뭐 1개, 2개 해가지고 부여를 하는데 그것처럼 어떠한 기준선을 짭니다. 봉사활동 몇 시간이면 몇 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걔네들 기준선이 없으면 다 읽어봐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선을 저희 컨쇼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한번 짜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기준선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준선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저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입학사정관 생활기록부 갖고 우리가 수도권이는 저희한테 가져왔을 때 보편적인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한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한 7명 그 정도 아이들은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오냐면요. 1등급 아이들, 정규라인 아이들은. 자, 수상력이 한 20개 이상은 됩니다. 그리고 봉사시간도 한 100시간 정도는 항상 넘겨오고요. 동아리 활동도 학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되게 많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좀 봉사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동아리 및 학교의 외부 활동, 학교에서 외부 활동하잖아요. 그런 게 이거랑 학과와 관련된 부분을 되게 많이 잘 챙겨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솔직히 상위 평가를 많이 써주세요. 되게 신경 써서 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글 써진 거 보면은 지금 이제 글자 제한 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글자 제한 수가 들어간다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양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학생들 보고 써오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학생들 보고 써오라 그러면 생기부가 아니죠. 학교에서 다 써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학교 애들한테 막 써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고 크게 문제 없으면 그대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것도 생기부 써주는 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상위평가가 있고요. 독서활동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나 독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이가 워낙 많은 책을 읽고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관리했다라는 티가 납니다. 제가 보기엔. 아이가 혼자서 이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게 스토리텔링 짜줬거나 아니면 입시 컨설턴트한테 스토리텔링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거죠. 제가 보기엔. 어떻게 해서 우리 고3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보자꾸나. 어차피 학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스토리텔링 한번 잘 짜갖고 우리 좋은 대학 한번 가볼까? 라고 컨설턴트가 손을 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등급 학생이 한 이 정도는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우리 아이가 뭐 3등급인데 4등급인데 한번 보세요. 생기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 꼼꼼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 되게 많아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다 보이는데 아마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의 기준 정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나온 아이들이 웬만한 상위권 대학교에 합격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뭐 면접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가겠지만 자소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소서 쓰기도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생기부 방송 보세요. 자, 그러면 2, 3등급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2, 3등급 아이들은 2등급, 3등급 묶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직히 2등급이랑 3등급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내신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논술 전형을 보거나 우리 논술 방송 때도 해드리고 생기부 방송 때도 해드렸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입학사정관 생활기록부 갖고 우리가 수도권이나 지방을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의대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의 학과를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 또 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거를 다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어머님들에게 저희가 이걸 제공해 드리는데 4월 달이 되면 한 4월 중순이나 초 아니면 중순인데 딱 들어오시면 이제 컨쇼 혁명 해갖고 이제 있으면 클릭하시면 뭔가 막 입력하게끔 돼 있습니다. 뭐 봉사 시간, 수상 내역, 동아리 뭐 했고 막 이런 거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기부를 저희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스캔 뜨시면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깔끔하게 찍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분석했을 때 어머님이 저희 쪽으로 원하는 대학, 무슨 대학교를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까 하면 저희가 그거를 객관적 데이터 점수로 알려드릴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나왔습니다. 뭐 상상, 상중, 중중, 중하, 하하 해갖고 단계별로 등급을 다 나눠갖고 점수를 했고요. 저희가 이 컨쇼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면서 지금 표본 집단이 있잖아요. 대학교 뭐 연대 붙은 아이나 뭐 서강대 붙은 아이, 성균관, 한양대 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더 재밌는 건 하여튼 그런 아이들의 표본을 100명을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 데이터로 환산했을 때 90%가 합격생과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 점수가. 대학교의 기준선을 세우는 거에서 데이터 점수가 거의 한 90%는 일치하고요. 어머님들이 저희가 그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기준선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컨쇼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 생기부, 솔직히 제가 컨설팅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 생기부 갖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나요? 그거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넣으셔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구나 라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컨쇼 혁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픈하면 한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자, 우리 1등급부터 6, 7등급, 7등급 이하입니다. 9등급까지 다 한 건데요.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우리 아이들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생기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논술도 솔직히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저는 남이 한다라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옆집 철수가 논술한다고 우리 영희를 논술시키면 안 됩니다. 잘 분석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전형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전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전형에 니네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쇼 등급별 수시 전형 단 하나의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로 유리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학교에 따라서 등급별로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수시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내신의 중요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솔직히 좀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신이 나쁘면 대학을 가지 못한다라는 편견과 선입견은 첫 번째 버리셔야 됩니다.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대학교에서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두 번째, 4등급이나 3등급 아이들을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어머님들이.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노력의 심을 딴 데다가 썼으면 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내신이 좋아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특목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신이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라 그래갖고 얘는 대학을 못 가나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전형을 찾아내시는 게 우리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과 수능이 있는데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진짜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더 중요합니다. 내신보다는 솔직히 수능, 모의고사를 더 잘 보는 게 대학교를 향상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부족하다고 너무 떨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전형들은 되게 많습니다. 또한 수능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네요. 1등급과 2등급은 솔직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1등급, 2등급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어머님들,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은 엄청난 내신의 차이가 일어나요. 그 이유는 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이 솔직히 대학 가기 가장 유리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 준비할 수 있어요. 1등급 애들은. 대신 2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좀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은 1등급과 2등급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면 2등급과 3등급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등급과 3등급은 논술 전형,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논술 전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신의 점수차가 그렇게 웬만하면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중요하다는 게
최저를 맞춰야지 웬만한 수시 전형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마음을 여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입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 보니 모양만 교과 우수자인 대학교가 보통 상위권 대학교에 많고요. 교과 100으로만 또 뽑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건대나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교과 100으로 뽑는데 많이 뽑지도 않아요. 중앙대도 그렇고. 그리고 엄청 높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1.2등급에서 1.4등급 안에 들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닙니다. 또한 1.2에서 1.4등급 아이라면 연대, 고대, 서울대 미안해요. 제가 원래 서울대를 항상 늦게 말해갖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말하는데 저는 연대, 고대, 서울대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스카이는 이 아이들 스카이 안 집어넣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우수자 전형에다가 그렇게 많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요? 그런 거죠. 지방에 있는 학교들 아이들이나 아니면 수능을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최저는 맞출 수 있는데 수능이 좀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 스카이 가긴 좀 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지방에는요, 어머님, 지방이나 이렇게 광역단체 같은 학교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신 등급은 되게 높은데 수능 보면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 없을 것 같으시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극소수로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교과 우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급 아이들은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교과 우수자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전형입니다. 내신보다는 스펙 관리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내신보다는 스펙 관리.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신이 좋은데. 내신이 좋기 때문에 스펙, 그러니까 일명 교내 스펙과 외부 스펙을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학생기록부 보는 거는 저희가 방송 따로 찍었습니다. 학생기록부 분석방송 1부, 2부 해갖고 찍어놨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도 1등급 아이들은 솔직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생활기록부 같은 걸 봐도 상위권 아이들은 뭐 수상도 많고 봉사 시간도 많고 쌤 평가도 괜찮고 진로 활동도 있고 동아리도 좀 이렇게 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성적이 뭐 꾸준히 상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1등급 이제 상위권 학교를 갈 아이들을 씁니다. 그런데 1등급은 준비해 줄 수 있는 전형이 많습니다. 그건 1등급 때 해드릴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특목고 때문에 그래요. 대학교는 솔직히 특목고를 선호합니다. 상위 학교일수록 특목고를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는 솔직히 1등급 아이들 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보통 한 4등급까지 보는데 그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상위권 아이들일 거라는 어떠한 전제 조건 같은 거를 우리 입시하시는 분들이 까는 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목고 중에 이제 좀 상위 특목고 뭐 대원외고나 뭐 용인자서고 같은 곳에서 3등급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 보내면 상위권에서 놉니다. 걔네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때문이라도 대학교는 내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학교일수록 내신에 대한 비중은 낮습니다. 대신 좀 중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내신의 반영률이 있어요. 실제 반영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을 준비를 할 때는 전과목에 대한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상위권, 서울 안에 있는 뭐 중경예시나 이렇게 좀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서성한 뭐 스카이나 아니면 뭐 성서한, 중경외까지는 시까지는 솔직히 내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건대도 그렇지만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1등급과 2등급이 하늘과 땅이고 2등급과 3등급은 차이가 없는 이유를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등급의 세상을 한번 볼게요. 1등급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진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도 잘하면서 입학사정관인 자기 스펙도 진짜 잘 챙기는 아이들을 1등급이랍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숱한 생기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생기부를 분석하고 또 저희 그 컨쇼에다가 입시 컨설팅 신청하실 때
저희가 솔직히 이제 컨설팅이 좀 유료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장학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컨슈에서 이벤트도 했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막 이러면은 그 중에 2명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뭐 수시 무료 컨설팅 신청권을 저희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한 아이는 지방이에요. 저 내려가야 돼요. 아, 미쳐버릴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다 오려고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생기부를 봤는데 솔직히 내신 등급의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입학사정관이 솔직히 좀 변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내신 높은 아이에게 수상과 이런 학교에서 수상력이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고3 되면 그 얘기예요.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잖아, 어머님. 내신 잘 지키라고. 재수 안 할 거면 내신 잘 지키라고. 그냥 너 2등급이잖아. 2등급 잘 지켜내. 됐어. 그리고 뭐해? 논술에 올인해.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수능 공부 시키면서.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 올인,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요. 논술입니다.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로 어디? 상위권 학교.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서울대도 서울대는 논술이 없네요. 연대고대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연대고대에 어머님 2, 3등급 애들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고대로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서강대, 성균관 이런 데는 뭐 평균이 2등급 이렇게 나와요. 성균관대는 논술이 좀 쉬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2, 3등급 아이가 진짜로 수시를 노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땐 논술입니다. 입학사정관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2, 3등급 아이들 우리 아이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학생부를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못하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컨설턴트한테 맡겨보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랑 한번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선이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준선을 한번 보세요, 어머님. 그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4, 5등급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 5등급. 참 애매모호한 아이들입니다. 4, 5등급. 참. 자, 4, 5등급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4, 5등급 아이들이 과연 입학사정관이 잘 준비가 돼 있을까요? 학생부 전형이 진짜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보통 4, 5등급 아이들은 수상 내역이 2개, 1개, 많아봐야 3개, 4개 막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4, 5등급인데 스펙이 진짜 학생기록부, 이거 지금 특목 뺀 겁니다, 어머님들. 이거 특목 빼고 일반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특목 애들 댓글 달라. 만일 스펙이 관리가 돼 있다라면 중위권 대학교는 도전해봐야죠. 제가 말한 중위권 학교 그거 있잖아요. 중경위시. 그 정도는 도전해봐야죠, 어머님. 4, 5등급인데 만일 스펙이 잘 관리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짜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이는 학교 학업은 좀 떨어지지만 진짜 자기만의 길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차근차근 잘 만드는 아이인 거죠. 그리고 나의 뭔가가 이제 학생기록부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성적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뭐 6등급이었는데 뭐 5등급 됐다가 뭐 3등급, 4등급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성적도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되게 좋은 학생기록부를 갖고 있다라면 뭐 중위권 대학교 정도는 충분히 도전을 해봐야죠. 어차피 6개 집어넣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못 믿겠으면 서울에다가도 집어넣고요. 천안에다가도 받쳐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면 그냥 어차피 서울 진입 못할 거 나 집 앞에 갈래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학교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 막 3등급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 7등급은 진짜 대학교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있다라면 뭐 그러면 뭐 저 더 멀리 가면 되지 않나요? 더 멀리는 그 지역 애들이 온다니까요, 어머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6, 7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 진짜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6, 7등급 아이들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가요, 거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건 수능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도권 대학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어머님, 언어와 외국어와 수리와 탐구가 있다라면 보통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교들은 뭐 강남대나 한신대나 이런 중하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언어, 외국어, 수리 아니면 언어, 외국어, 탐구 이렇게 보는데 탐구는 또 한 과목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수리를 버리고 요 한 과목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에다가 개 올인하고 완전히 올인시키는 겁니다. 1년 내내 내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제가 8등급짜리 대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수능만 시켜갖고 이 수도권 안에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언어, 외국어, 탐구 딱 하나만 미친 듯이 1년 동안 막 강사들이랑 막 미친 듯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성적 오르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가능합니다. 아예 그렇게 포커스를 이 세 과목에다 맞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신 공부할 시간에 나는 모의고사 공부할 것 같고요. 솔직히 수시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등급 학생은 제가 만일 제 자녀라면 저는 수능에 올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쇼 합격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컨쇼 수시 합격 예측 프로그램 컨쇼 혁명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최초로 수시를 합격할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의 기준을 프로그램화 시킨 겁니다. 솔직히 수시 같은 경우는 면접도 봐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